황교안 대 문재인, 문재인 대 황교안 제대로 이제 붙었습니다. 황교안 지지율이 올라가고 문재인 지지율은 떨어지니까 급했어요. 야 이제 레임덕으로 가네. 이렇게 밀리다간 내가 박근혜 대통령처럼 되겠다는 거를 딱 피부로 느낀 것 같아요. 여기서 밀리면 내가 골로 가겠구나. 그래서 제대로 둘이 붙었습니다. 지지율만의 목적일까요? 살기 위해서 저는 발버둥이라고 봅니다. 살기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처럼 일찍 될까봐 살기 위해서. 자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요,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거 보통 이런 거 들고 나오지 않아요.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뒤집어 씌우게 하는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 온 사건들이 있다. 김학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배후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 승리와 정준영인가요? 정준영인가? 승리 정준영 사건이 막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을 때 김학의 사건을 쓱 끄집어옵니다. 김학의 사건은 공소시효도 지난 거예요. 쓱 여기다가 엎어서 승리 정준영 사건은 지금 현 정부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여기에 관련된 총경인지 그 사람은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찰의 고위 간부입니다. 현 정부에. 그런데 이 수세에 몰리니까 김학의 걸로 김학의 건 어디가 박근혜 정부 시절이잖아요.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그걸 쓱 갖다 놓고 다 뒤집어 까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요 말이 이게 이제 이분도 참 그 법조인 출신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했었고 법조인 출신인데 공소시효가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사실 여부를 가리는 건 뭐예요? 사실 여부 가려봐야 공소시효 끝났으면 처벌을 못해요. 근데 왜 사실 여부 가리자고 그러겠습니까? 망신 주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거기다가 국민적 비판을 막 쏟아붓자. 처벌은 할 수 없지만 법률가로서 할 얘기입니까 이게? 공소시효라는 걸 왜 정해놨는데 법으로. 그걸 그래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뒤집어 까서 처벌은 못하지만 망신 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시효가 아직 남은 범죄 행위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 그 과정에 시효 안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또 이제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리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귀태라고 발언한 이 무시무시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문 대통령이 지난 시기 권력형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러면서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인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은 책임있는 해명을 하라.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황교안과 곽상도 의원을 거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김학의 법무차관이 그 별장 성접대 그 동영상 그걸 물이 빚었을 때 그 당시에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이었고 직속 상관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 지금 한국당 대표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물타기 하냐면 황교안을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한다. 황교안을 지지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걸 뭔가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밑에 차관이었던 사람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건 당신이 뭔가 수사 압박을 한 거 아니냐. 모셔주세요.
저기 분을요 모셔주세요. 혼자 들어가시면 어떡합니까? 네. 혼자 출연하실래요? 네. 모셔주세요. 네, 출연자를 분을 안 모시고 자기가 들어가시네. 우리 와이프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답답합니다 진짜. 아이고 이게 황교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당시 법무장관 할 때 당신 밑에 차관을 엄호하고 수사를 방해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뒤집어 씌우기를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뒤집어.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곽상도 의원은 그 당시 민정수석이니까 이거 수사 어영부영 마무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 곽상도 의원을 왜 또 끄집어냈냐면 이분이 요즘에 문다혜에 대한 비리 이런 걸 폭로하고 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곽상도 의원이. 그러니까 이 사람 못마땅하니까 이 사람 같이 도매금으로 황교안과 곽상도를 찍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게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얘기합니다. 제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사를 아무데나 막 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라는 거는 이 말이 맞죠. 기분 내키면은 공소시효 지난 것도 막 끄집어서 내서 수사하는 거고 아무나 뒤집어 씌워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권한남용이다. 그것을 하라고 지시하는 자체도 권한남용이다. 이거는 지시하는 자체 누가 지시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권한남용이라고 황교안 대표가 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권한남용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럽니다. 그 다음에 그런 왜곡 편파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란 누가 봐도 공정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세게 나왔습니다.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지지율 올라간다고 나를 갖다 뒤집어 씌우냐. 그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 권한남용이다. 직권남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게 나왔어요. 다 보시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뭐 당사자죠. 대통령 친일 논란, 딸의 동남아 이주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이후부터 이 양반이 제기를 했어요. 여러 군데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김학의 건 가지고 자기를 왜 여기 몰아넣냐 이거예요. 청와대가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고 지나간 사건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세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KT 새 노조가 18일 긴급 성명을 했는데요. 이 KT 긴급 성명한 건 왜 그러냐면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KT에 부정 입사했다. 입사 과정에 약간의 뭐 비리가 있었고 뭐 청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니까 KT 노조가 긴급 성명을 낸 겁니다. 황 대표가 법무장관이던 시절 황 대표 아들이 KT 법무실에 근무했고 정의원 아들은 KT 대외협력실 소속으로 국회를 담당했다. 이쯤 되면 KT는 정상적 기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권력과 유착된 정경 유착 복합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고 KT 노조가 이거 들고 나온 겁니다. 뭐 노조야 뭐 저쪽들 편이니까. 그런데요, 황교안 대표 아들이 5군데 대기업에 동시 합격했어요. 이 당시에 5군데 대기업에 동시 합격했는데 자기가 골라서 간 게 그나마 KT예요. 아니 그러면 KT 한 군데만 합격했으면 뭐 또 이렇게 뒤집어 씌워도 뭐 뭔가 의혹이 있나 하고 갸우뚱할 수 있어. 5군데 합격했어요. 그것도 대기업에. KT 안 가도 그만이고 딴 데 가도 돼. 5군데 중에 골랐는데. 그리고 이 아들이 연대 법대 나왔어요. 연대 법대는 아니 뭐 학교 가지고 뭐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연대 법대 나와서 KT 간 거가 뭐 그게 뭐 특혜입니까 그게.
예? 그리고 5군데 합격했는데 뭔 특혜를 했다는 거야? 예? 참 답답.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논평을 냈어요. 떨어지는 지지율을 카더라 낭설, 카더라 통신으로 어찌해보려는 것인지 황 대표에 대한 음해가 계속되고 있다. 황 대표가 공직에서 물러난 이듬해에 아들은 5개 대기업에 합격한 뒤에 선택해서 KT에 입사했다. 어떠한 영향력 행사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의혹이 터져나온 것을 보면 기획자가 있는 걸로 보인다. 저도 요거에 동의합니다. 저도 느낌이 옵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뭔가 누군가 기획을 하고, 자, 이 시점에 있지. 요거 이렇게 공격하고, 곽상도도 끌어들이고, 김학의 거 끌어들여. 그러면 우리 요렇게 해서, 지금 승리 정준영으로 우리가 코너에 몰렸는데, 요 코너에 수세에 몰린 거를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그런데 어떻게 비슷한 건 있지. 이거 가져와봐. 뭐 있어? 기획 쫙 해가지고 황교안 이 물건을 들어. 김학의 물건을 들어. 이렇게 한 겁니다. 기획자가 좀 누가 있다고 보는데 요 기획자 저는 감이 잡히는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지금 드러난 게 아니니까. 이런 기획에 능한 귀재가 기획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 누가 기획했을까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안 드러날 것 같죠? 아이고. 지난번 박근혜 탄핵 사건 때 보세요. 나중에 다 드러나더니 거기는 뭐 부풀려서 드러났지만 요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나온다니까. 기획자 이렇게 기획해서 뉴스로 모으는 것까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밤잠 설쳐야 할 듯 싶습니다. 지금부터 요 기획자 찾기에 언론이 주목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잠이 잘 안 오실 텐데 기획 잘못한 것 같습니다.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한테 점수는 받았겠지만 이 기획으로 그림 좋네. 시나리오 좋아. 그렇지만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언론과 야당과 국민, 네티즌 수사대 이 기획자가 걸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또 있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나섰죠. 청와대가 지지율을 만회할 목적으로 또다시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가는 거다. 야당 당대표와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표적으로 하는 정치보복이다. 이분 요즘에 아주 강한 어법을 구사하는데 딱딱 들어맞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청와대가 공소시효가 지나 마무리된 사건을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들춰내면서 국가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그렇죠. 공소시효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걸 왜 들춰내? 동남아 순방 이후 일성이 적폐청산이라니 민생이 안타깝다. 동남아 갔다 왔잖아요. 동남아 갔다 왔는데 그때 일정 밝혔나? 오늘은? 어저께까지 안 밝혔는데 일정 비워뒀었는데 그래 놓고 갔다 온 다음에 수세에 몰리니까 적폐청산이라고 이제 드디어 또다시 그걸로 나왔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김학의 그 성접대 사건, 동영상 사건으로 확 쏠려가지고 그럼 황교안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이 기획자 잘못 기획한 겁니다. 누군지. 기획자 저는 뭐 감이 잡히는데 얘기 내가 기획자 참 안 오실 텐데. 자,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주동근 지휘관님은 느닷없이 나경원 대권 후보다 이렇게. 요즘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백권보라님은 또 안민석 이렇게 퀘스천 맞고 달아주셨는데,
기획자가 글쎄요 누군지 저는 이름 얘기합니다. 저는 안민석이 아닌 또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거기 여기서 또 이름 잘못 얘기하면 또